요새 연끌들이 상황이 안 좋긴 한가 봅니다. 뉴스에서도 이 주식 부동산 상승기 때 벼락거지 안 되려고 서둘렀던 연끌족들이 지금 되게 공경에 처해 있다, 되게 곤욕스럽다, 하루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가격을 좀 낮춰도 좋으니 팔아주세요, 뭐 이런 제목의 뉴스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연끌족들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현재 연끌족들은 그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그다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급매로 팔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 연끌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든 월세든 받고 자신은 부모님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가든, 아니면 저 외곽으로 좀 더 주거 비용이 적게 드는 집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연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겁니다. 1년, 2년, 3년, 최소 한 4, 5년 가량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DSR 40%를 초과하는 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 압박이 2025년 늦어도 연말쯤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7억인데 대출이 만약에 5억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7억이 아니라 7억에서 만약에 5억 5천이나 5억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집을 팔아도 이 대출 금액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LTV나 DSR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식에 따라서 이제 빌린 5억 중에서 1억이나 1억 5천을 상환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1억을 어디서 마련해옵니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 1억을 구해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제 쥐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엄마한테 손 내밀어야 되고, 아빠한테 손 내밀어야 되고, 뭐 형제 자매들 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아마 우는 소리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가 연체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자신의 집이 이제 경매처분 당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경매처분 당하고 나면 끝나냐? 아닙니다. 경매처분 당하고 나면 경매로 채권 회수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일부 남는다. 그러면요,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채권 주심이 더 이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금융권에서 연체했다고 가산금리 매기고, 또 이제 채권 회수하기 위한 이제 경매 처분하고 급여 압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못 하는 거죠. 왜냐? 집 뺏기면요, 집 옮겨가야 되고, 옮겨진 집에서 살림도구, 가재도구 정상적으로 다시 정리정돈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사실상 그 기간 동안 경매 처분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집 이사 가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겪는 동안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 삶이 되게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몇 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맨정신으로 이제 지속되기 어렵고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와이프나 남편이나 사이가 좋겠냐고요. 힘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자라고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허구한 싸우면서 관계가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라도 있으면요, 애는요, 아이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힘들다고 봐야죠. 매우 아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잘못된 행동이다, 너무 욕심이 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벼락거지 200층, 300층, 400층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서 그렇게 이제 늪에 빠진 겁니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워하고 더 머리 아파하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어떻게 헤쳐나갈지 개개인들이 이제 각자 사정에 맞춰서 움직여 나갈 텐데요, 금방 해결될 것이다, 금방 나아질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희망 이런 건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움직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보다 26년, 27년, 28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집값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릴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니 더욱 좀 집중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 아예 조치가 안 됩니다. 자기가 좀 더 발 뻗고 나서야 되고 좀 더 애써야 되고 좀 더 움직여야 됩니다. 부모와도 필요하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보통 사람들 개인의 입장에서 연끌하다가 이 원금 일부를 상환받는 이 상황 그리고 대출 이자가 2% 받던 게 5% 6% 되고 하는 상황 이건 결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잠깐 좀 참으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연끌족들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는 걸려들었지 않았다.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피했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 그리고 연끌족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라고 합니까? 공격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또라이라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이 유튜브 상에서 이 온라인 상에서 제정신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말하는 말투, 억양, 목소리, 이 감정 상태 뭐 여러 가지들을 뭐 마치 있잖아요. 뭡니까? 도청하는 사람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놈이 이런 말을 했대 저런 말을 했대 이걸 가지고 계속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이놈의 나라에서 댓글 관련해서 실명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퍼뜨리는 사람들 악플러들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일개 되게 한심한 쩌리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 보면 저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이제 연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받는 일들이 많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뭐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발언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연끌족들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연끌족들이 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